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현역 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방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두 전직 지방 의원 모시고 도당위원장 선출에 관한 그 이면 들춰보도록 하죠. 저희 코너의 고정 패널이시죠. 군산의 정보통 박지만 전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패널 모셨습니다. 지방정가의 호통맨 양영모 전 도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양영모입니다. 네, 지방정가의 호통맨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드세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합리적인 호통을 치는 사람이라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호통은 치시는군요. 그렇죠. 네. 호통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좋은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의원의 역할이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양영모 도의원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 출연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2년 동안 도서관에 파킹했었습니다. 네, 공부하시다가. 네. 거기 저기 카메라를 향해서 논문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문재인 평화 리더십의 형성과 적용이라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장 절실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양영모 박사님이라 호칭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뭐 괜찮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네. 자, 오늘 지금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두 분은 뭐 김성주, 이원택 두 후보가 나왔거든요.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야 뭐 당연히 그 지금까지 정치적 노선을 같이 했으니까 뭐 김성주 의원 지지한다고 자타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지만 전 의원 어떠세요? 저는 뭐 두 분 다 김성주 의원은 뭐 친구면서 그 부대변인을 같이 했고요. 우리 또 이현택 의원님은 도의 도원을 근무할 때 뭐 대외협력국장 부지사로서 두 분 다 갖고 와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중립을 지키기. 지금 중립입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이원택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아니. 그 지지 표명한 적이 없는데. 가짜 뉴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분과 함께 뭐 두 분께 김성주 의원이나 이원택 의원을 대변해 달라고 모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상황들을 좀 지방 의원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또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먼저 두 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상직 의원이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또 포기를 했어요. 네, 좀 그런 일련의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그 과정에서 김성주 의원이 또 경선에 나섰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 이상직 의원이 단독 후보로 도당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상황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1차 공모 과정,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양영모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좀 간과해야 되지 말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도당위원장의 자격이 현직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리 당원들은 다 도당위원장 자격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원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후보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걸 다 들었는데 이것은 그 잘 합의를 하면은 도민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밀실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겸양 정치의 초라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치요? 겸양 정치. 서로 이제 양보해서 좀 잘해보자는 했는데 이 결과가 초라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초라한 결과라고 규정짓고. 그러면 이상직 후보 의원과 김성주 의원 사이에 서로 겸양하다가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네. 아니 이상직 의원은 겸양 안 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일단 밀어줬잖아요. 김성주 의원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들이 소위 9분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붕괴돼 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김성주 의원이 겸양의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좀 초라하게 됐었던 게 1차 공모 과정이었다. 이런 평가시고. 네, 우리 박지원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우리 이상직 의원이 재선이고 아마 도당위원장을 일단 이스타 항공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적임자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은 이번 도당위원장을 저희 명예 회복 차원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으나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등록했다가 사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김성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세요? 1차 때. 그러니까요. 그 두 분이 이상직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김성주 의원 뭐 성품을 제가 알거든요. 김성주 의원 성품이 또 뭐 그런 뭐 굳이 뭐 우리가 역시 겸양이었다.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이상직 의원은 자치하고 김성주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 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불법 승계 의혹이라든지 뭐 상속세 탈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에다가 거기다가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점증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 할 터인데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그런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중도에 포기하면서 이상직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전멸하다시피 했다가 이번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 도당위원장을 두고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궁극적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당선된 우리 당선자들끼리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제8조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당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 그러니까 민주적 경선 예를 들어서 물론 민주적 합의 추대도 훌륭합니다만은 경선이 마치 건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제가 볼 적에 김성주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또 앞으로 잘해보자는 큰 대의명분이 있었다면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쉽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아쉽다. 그냥 건전하게 정정당당하니 경선으로 갔으면 이런 결과도 안 나지 않을까. 그리고 도민의 걱정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원 전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1차 공모 과정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2차 공모 과정에서 다시 경선 구도가 됐습니다. 앞에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만 당초 합의 추대 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끝끝내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 반대하신 거예요, 양영미 의원? 저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면. 정치 질서의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없었다. 우리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 권역에서 구심점이 없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고가 이제 재선이고 재선이 뭐 다섯 그다음에 나머지 초선 분들 그게 3선 4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다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와갖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성주 의원이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여쭤봤어요. 혹시 박재원 전 의원 속사정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근데 뭐 이상직 의원님 정도나 반대를 이상직 의원이 이상직 의원은 반대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김성주 의원은 어쨌든 1차 때도 나왔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원택 의원이 1차 때는 안 나왔다가 2차 때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네, 이원택 의원이 등판하게 됐던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서로 양보를 하시는데 양보의 미덕, 겸양의 미덕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삼가주시고. 양현봉 전 의원. 그 본인의 그 정치적 지향점, 뭐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선으로서의 의욕, 그다음에 전북 정치권에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청와대에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하고도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소신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등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재환 전 의원. 저는 그 이원택 의원이 그 청와대 균형발전 그 쪽에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새만금이나 전라북도의 모든 그 먹거리 산업의 노드맵을 이원택 의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기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이 조금 답답했던 모습들이나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고 본인이 한번 이번에 제대로 좀 나서서 전라북도의 노드맵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앞장서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정답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원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본인 표현으로는 1차 때도 나서고 싶었습니다만 김성주, 이상직이라는 대결 구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차 공모에는 출마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배경 이것과 관련해서 차기 지방선거, 특히 송화진 지사의 행보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전북 지역에서 정세균 대 이낙연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 김성주와 이원택 이 대결 구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좀 타당한 면이 있습니까? 저는 좀 유추해서 이야기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듣는 것만 이야기하고 보도가 돼야지, 잘못하면 가짜 뉴스가 양산될 수도 있고, 우리의 또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팽배해 있는 정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서 유추해 본다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근거가 없다.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환 전 의원 어떠세요? 일단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 일단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김성주 의원님을 미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정세균 의원 쪽에 가깝고 그 지역도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고요. 이원택 우리 의원을 또 미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좀 뭐랄까 그 청와대 출신이나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 시절에 같이 호흡했던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건 우연히 보니까요. 지방대 출신대, 또 서울대 출신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구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그 회자될 수도 여담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회자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욱 가열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평가력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전라북도 발전이나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성공, 그다음에 전 이낙연 총리의 공적,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의 공적을 보면 그렇게 편 갈라서 우리 정치권이 무슨 이득을 가질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의 그런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재선과 초선 의원의 대결 구도예요. 어떤 분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현무 전 의원? 똑같이 장점을 가지고 똑같이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내일 모레 바로 9일날 지금까지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면은 전에는 어떤 지지 성향이 있었는가 이것을 좀 보면 되거든요.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네. 과거를 보면 제가 이제 지난 번에 20대 때 후반기 전북 도당 경선관리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성향을 보면 현역이 좀 유리한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네. 그 다음에 다선이 좀 유리한 것 같고 네. 전반적인 우리 분위기가. 그리고 이번 선거는 특히 권리당원이 지금 9만 명입니다. 9만 명. 네. 예, 거기다가 우리 전국대의원이 700명. 이게 9만 7천 명이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역 다선이 쭉 유리했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선의 김성주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네요. 일단 이건 객관적인 네. 제가 그 분석이지 그것이 딱 적용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그거 말고 혹시 뭐 두 분 사이의 장단점, 뭐 혹시 참고해볼 만한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책 부분에서 한정기 강점이 있거든요. 네.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또 그것을 중앙 정치권에 어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시한다든가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화력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을 다 지키리라고 믿지만 아까 우리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이런 정치 세력과의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직력이 앞선다. 그렇죠. 이현태 후보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지만 전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현태 의원이 조금 저는 앞서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일단 인지도는 우리 김성주 의원이 인지도는 높은데 지금 저희 그 도당위원장 선거 그 규정이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입니다. 그런데 총 9명의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 이현태 의원을 지지하는 지금 국회의원이 5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5대 4이기 때문에 아마 대의원 쪽에서는 이현태 의원이 좀 앞서고 권리당원 쪽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조금 앞서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이현태 의원은 뭐 청와대 행정관과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지역 정가와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현태 의원이 조금 더 앞서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쪽에서는 더 높은 지지세를 보이고 대의원들의 보통 그 대의원들이 그 시의원, 도의원들, 지역의 상무위원들이기 때문에 뭐 이현태 의원은 뭐 그쪽에서 확실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뭐 정무부지사부터 해가지고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해가지고 계속 인간관계가 훨씬 더 끈끈한 걸 김동준보다 끈끈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영무 전 의원도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친화력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만만치가 않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김제시 지역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김제시 의회에서 상당히 분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선거에 아마 장점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점이 되나요? 그 이번 그 물을 일으켰던 김제시 의원님들은 2년 전에 공천을 한 거거든, 지방선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현택 의원은 뭐 그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길래 뭐 지방선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현택 의원의 책임과 무관한. 네,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이번에 김제지나 부안 지역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진 과정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책임 범위 밖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중지하고 수습하는 또 이런 과정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 의장 선거는 사실 그 위원장이 얘기를 한다고 100% 다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본인의 자리라 본인의 자리라 뭐 내가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다기도 내가 의장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런 또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양현모 전 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전직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지방의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에 암울한 장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다만 그 중앙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와 지방자치 정치에 상호 모순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도당 중앙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 후반기 원구성, 그러니까 의회직 선거 관련해 갖고 지침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더 일어나고 더군다나 여기 김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부끄러운 문제부터 시발점이 돼서 지금 현재도 정상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좀 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네 책임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상호 모순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자치라는 것이 김제시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국회의원이 그걸 갖다가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자치의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정당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은 정당의 관리자거든요.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지방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룰 수 있게끔 지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저희가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도당위원장 경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관심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좀 좋은 측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도당위원장에 필요한 리더십이랄까요? 당부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30초. 네,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정치는 지금 특히 정치 리더십이라는 게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비전과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과 그 지역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언제 또 우리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도당 위원장께서는 특히 계획과 혁신에 중점을 둬갖고 전라북도 지방 정치를 다음 총선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양현모 전 도의원이었고요. 박정원 전 도의원. 저는 침체된 전북의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요. 전북 도민들에게 특히 먹거리 이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전북 경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도당위원장이 이번에 탄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박재만 전 도의원, 양영모 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워낙 지역의 핫 이슈로 부상을 해서 오늘은 사람과 사람 특집 아닌 특집으로 꾸며봤네요.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